어쨌든 사직한 직원들이 이제 이건 김희사 의원 얘기이긴 한데요.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한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합류해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전에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뭔가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 매우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그것도 있고 이제 국정원 직원들은 몇 년 동안 그 비밀을 유지해야 절대로 되죠. 누설도 해도 안 되지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국정원 출신들을 데리고 와서 선거 캠프를 차리면 그러면 달라집니까? 이제 공작 정치 할 수 있다는 이미지에 훨씬 더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버젓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람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는 공간이 다르다.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가 살고 있는 공간은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이 사람은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냐? 민심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나? 지금도 여전히 본인들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기면 사면할 수 있다. 자, 이런 걸로 가게 돼 있는 그 환상을 정상적인 사고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뭔가 여기에 또 다른 초현실적인 것을 가져와서 선택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도해서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파면까지 됐는데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한 보름쯤 전에 경기도 어디에 가서 뭐 용땡땡이라는 절에서 최하영 그리고 김건희가 만났다라고 유력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뭔가 있었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따로따로 찾아가서 한덕수 당시 만났다. 총리를 만났다. 네. 그 시점에 자 김건희와 최하영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초현실적으로 결정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가 사실은 선거용으로 우리한테 협상을 빨리빨리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나라를 팔아먹은 상황인데요. 총리실에서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네, 미국 아니라고. 장관이 미국 국내용으로 뻥친 거다 이제 이렇게 반박은 했고,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노 변호사님 그 진행하셨던 때 그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지난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한 총리가 그 인터뷰한 거 그게 제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봤는데 그 인터뷰의 전 풀텍스트의 흐름이 딱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완전 친미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외교적 수사로 뭐 듣기 좋은 소리로 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제가 너무 위험스럽게 본 딱 그 대목이 맨 끝에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현재의 무역 자유화. 아니 이건 거의 제국주의 깡패인데 네. 무역 자유화 이 조치가 더 확대돼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가 정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아니 한덕수 대행은 피가 네 DNA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미국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완전히. 친미적이고. 그러니까 저하고 일할 때도 그 스크린 쿼터제. 미국 영화계에서 한국 네. 스크린을 원하는데 굉장히 개방론자예요. 제가 문체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해가지고 그 막으셨죠. 네. 스크린 쿼터제를 막았는데 네. 만약 그때 개방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피가 미국 피다. 김문수 후보는 부모가 일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서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그래서 현실이 제가 법사위에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예. 서영교 의원 친하잖아요. 네네. 서영교 의원 질문 차례가 돼서 내 옆자리에 그때는 앉았으니까 서 의원 김문수한테 부모님이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라고 차마 못 물었어요. 내 순서가 됐으면 내가 물어버릴 건데. 너무 곤란해하는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아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두 사람은 한 분은 일본 사람이고 분은 미국 사람이고. 부모가 일본 사람이고 네.
일본 호적 가지고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국적 그때 당시 국적이 일본이라고 막 일본이라고 떳떳하게 했어요. 얘기한 사람 네. 아닙니까? 김문수 아니 씨는? 그런데 맞아요. 그 지금 그렇게 미 재무장관의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거래의 왕 아니에요. 전화하면서 턱 던지잖아요, 낚시를. 네. 당신 대통령 나오지. 그때 덜컥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트럼프 전화를 활용했다고요. 자, 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도 국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은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 참여를 하면은 관세 협정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최상목 대행 탄핵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 거예요. 제가 물었죠. 오늘 또 제가 법사위 안덕근 산자부 장관한테 물은 거예요. 세계적 석유 기업인 미국의 엑선도 영국의 BP도 알래스카 유전 개발에 손들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안 했다. 네. 그런데 이걸 해주고 관세협정에 유리하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국민의 돈을 미국한테 어떻게 주는 거냐. 그랬더니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을 제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2+2 회담하러 가면서 최상목 대행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일치하지 않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알래스카 유전 참여 문제를 하는 식으로 계속 하려고 갔어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미 재무장관의 그런 폭탄 발언이 나오길래 이건 매국노 아니냐. 사실을 밝혀라.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내대표단한테 한덕수 대행을 국회 본회의에 불러라. 그래서 이걸 추궁하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제2의 이완용한테 이건 맡겨서는 안 된다. 네. 하니까는 내일 사퇴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요구를 해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사람도 미국 갔어요. 아 언제요? 지금 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김태호 1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있잖아요. 네. 이 베일에 쌓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김태호 1차장은 MB 때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면 돈을 얼마 주면 되냐 그때 네, 맞아요. 네, 네. 하고 물었다가 네, 네. 북한에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아주 망신당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매국노 역할을 하는지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김태호 1차장은 본회의에 부를 그런 직책이 아니니까 운영위에 불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튀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이 최상목 대행 측에서 발표한 거예요. 스캇 벤센 미 재무장관의 발언은 국내용이다. 국내용 따로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아주 중대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상황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그냥 있지는 않고 제가 방송에서 처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주쯤에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미국 쪽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의원 한 사람이 2개월 동안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한미 통상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민주당에 있는 라인 그리고 그분이 아마 미국에서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전달을 한다. 여기에 아마 이제 미국에서 뭐 미주 참여 포럼 있지 않습니까? 민주 참여 포럼이라든지 현재 조야와 연결되는 사람들 지금 바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네. 함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조치를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제대로 이제 관계를 네. 만들어서 가보려고 한다. 이런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 그런데 이번에 2+2 회담에서 7월까지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다시 한다. 즉 새 정부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이면에 오늘 미 재무장관의 저런 폭탄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트럼프가 10월 달에 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 바닥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에 카나다도 승리해버리고 푸틴, 시진핑한테 밀리고 있어요. 일본도 굉장히 신중하게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물꼬를 터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도 미 중간선거 10월 이후까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은 별도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잘 봐야 되는데 한덕수가 관세협정에는 결국 실패하고 제2단계 단일화로 넘어가지만은 저는 거기서도 실패하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